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지금 해당 지화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가격, 수요량,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균형 거래량 당연히 증가죠. 네.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면 한 줄 수평선이잖아요. 그럼 뭐는 안 변한다? 상하 변화가 없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공급 증가, 증가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네요. 5.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 그러면 우리는 가격의 변화일 때만 수요량의 변화고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면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게 다 가격 이외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해당지와 가격이 떴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였죠. 그래서 해당 주택가격 변화가 이루어지면 가격의 변화? 얘만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맞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이 같이 섞이면 푸는 방법을 제가 기초 입문 과정 설명드릴 때 설명을 이미 다 끝냈어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탄력적이라고 주면 탄에서 쭉 이렇게 그어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좌우 변화는 지금 상하 변화는 큰가요 작은가요? 상하 변화는 작죠. 그럼 가격의 변화는 작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의 변화는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쫙 좌우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변화가 크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더 크게, 더 많이 나타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럼 탄 부분에 이렇게 쫙 그어주면 가격의 상승폭은 작네요. 근데 균형가격이 더 많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X, 틀린 걸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B를 쫙 내렸었죠. 이렇게 내리면 지금 좌우 변화는 작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더 작게 나타나는 거고 상하 변화가 크죠. 그래서 상하 변화가 크니까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어요. 다른 걸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 측정 기간이 장기가 될수록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공곡선의 기울기가 장기에는 더 많이 들어 누웠죠. 탄력적일수록 들어 누우니까. 기울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사국면에 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이제 A부터 볼게요. A. 회복시장, 상향시장이라면 얘들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모르실 필요는 없어요. 가격 상승.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네요.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다? 공급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매도자 중시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A는 매도자. 그러니까 A의 매도자가 아닌 3번과 4번을 지우겠네요. 그리고 이제 B를 보면 회복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겠죠. 회복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증가가 아닌 나머지 남아있는 것 중에 감소인 게 2번이 보이죠? B의 감소가. 그래서 2번도 지웠어요. 그 다음 이제 C를 찾아가 보니까 후퇴기 하향기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후퇴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고 있으면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줄겠죠. 그래서 C는 감소겠죠. 그럼 C가 증가로 되어 있는 5번을 또 지우면 답은 1번이네요. 그럼 D를 찾기 위해서 후퇴기 하향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 누가 힘이 세죠? 사는 사람, 수요자가. 이거 패스하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쪽이 힘이 센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이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 매수자 중시경이 나타난다. 1번이 답이네요. 다음 3번. 선행학습에서 본 거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검식 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처음 시작은 수요 증가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단기의 공급이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 가격 폭등,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렸더니
그 해당 기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 기 미래의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 가격 폭락, 그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또 줄이면 그때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은 폭등. 그래서 가격 폭등, 가격 폭락,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이론. 그때 거미집 이론의 모양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정도만, 기울어진 정도,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었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더 작은 게 탄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탄, 수 외웠던 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그래서 MM으로 수탄, 수만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반대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돌고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큰 겁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로 따질 때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건데 중요한 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마이너스고 공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플러스예요. 그렇죠. 비례관계니까. 그럼 이 둘을 단순히 놓고 비교하면 항상 공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가 되니까 우린 탄력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죠. 이렇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해줘야 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럼 절대값 씌워볼까요? 이렇게? 그럼 0.3이고 0.7이니까 뭐가 더 크죠? 0.72.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더 완만하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네요. 수탄, 수, 수렴형. 그럼 비부동산은 마이너스 0.5 절대값 씌우고 0.5 절대값 씌우면 0.5, 0.5 똑같잖아요. 그럼 같으면 순환형.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푸실 수 있겠죠? 절대값만 씌워서 비교. 더 작은 게 탄력적.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탄, 수, 끝. 이 얘기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